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7% 상승 마감,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다. 코스피는 박스권을 열심히 뚫어내고 지금 전고점이 26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요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가의 자체가 레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이 이제 한 2600포인트니까 한 5, 60포인트 정도 남아있죠. 얘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항상 상승 적당한 조정, 상승 적당한 조정,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도요 좋습니다.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큰 조정 없이 상승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여기서 바로 상단을 터치하러 가는 흐름보다는 좀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제는 증시는 상방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 추세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때 폭락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도 제가 시나리오 짜드리면서 여기서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재차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 시장 방향성을 돌리려는 흐름,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드렸었고, 여기서도 이건 맞고 떨어지는 흐름보다는 추세 상단을 돌파하려고 비비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돌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봉이 하나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하는 입장에서 잘 봐야 될 포인트는요, 코스피와 어차피 양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 사이에서 우리가 박자를 좀 잘 맞추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한 이틀 급등을 하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또 떨어질 때 못 견디고 손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코스피가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사고, 코스피 반등 나올 때 팔고, 또 반대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할 때 이런 구간에서 코스닥 종목들 조정 구간일 때 사고, 반등 나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박자를 좀 맞춰 나가는 리듬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웬만하면 여기서 방향성을 좀 상방으로 더 갖고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황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의 어떤 섹터 테마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반도체 3전이랑 SK 하이닉스 투탑이 증시를 강하게 끌어주니까 밑에 이제 소부장 비롯해 가지고요, IT 반도체 쪽으로도 중소형주들도 아주 오늘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섹터는 최근 이제 잇따른 배터리 화재 소식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고, 또 5G 섹터도 약세를 좀 보였었죠. 이 두 섹터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앞전 상승장을 주도했던 사실은 주도 섹터죠. 그리고 IT 반도체는 이 앞전 상승장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철저히 소외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외를 받았던 섹터거든요.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 때 이 앞선 예를 들어 두파동에서 주도 섹터를 했던 종목이 또다시 이런 구간에서 주도 섹터를 하기보다는 이 상승마디에 따라서 좀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세력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받아서 더 올리기보다는 밑에 있는 거 받아서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항상 시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또 그동안 철저히 소외받았었던 IT 반도체 투탑 이 종목들이 이번 만약에 시장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주도 섹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클 거다,
이거 제가 한 두 달 전쯤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나 5G 섹터가 예전처럼 완전히 시장을 주도해가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는 좀 앞으로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만 뭐 최근에 좀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을 하면서 보유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놔두면 알아서 좀 악재가 걷히는 시점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쯤 되면 또 많이 올랐던 IT 반도체 업종이 조정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악재가 걷히는 시점에 이쪽으로 다시 또,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받았던 2차전지 5G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증권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방송을 못했던 점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금요일날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참 떨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소외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하위자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냐라고 할까 봐서 저희 리딩반은 사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오늘 박셀바이오 시가에 다 던졌거든요. 피플바이오는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어필을 저도 좀 잘한 거는 하고 싶고, 왜냐면 이제 방송하다 보면 저도 뭐 제가 맞추고 이런 거 별로 어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꼭 뭐 10개, 열 몇 개 맞추다가도 한두 개 틀리면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조롱 섞인 댓글,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저도 야, 이제 어필할 건 좀 해야겠다. 최근에 시장 흐름도 그렇고 테마 사이클도 그렇고 제가 정말 거의 다 맞춘 것 같거든요. 화이자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화이자 종목들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화이자 한참 급등하고 있을 때 얘네 다음은 아마 모더나가 될 확률이 높으니 모더나 관련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 다 종목도에 선침해서 수익 냈고요. 분말주사기 뉴스 나오면서 급등 나올 때 제가 요거는 좀 별로 뉴스가 아주 강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새 좀 비리비리하죠. 그리고 윤석열 관련 뭐 한참 화이자 급등이 시작될 때요. 요 다음에 테마가 어디로 좀 순환매가 돌까 하면은 정치 테마주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단연 윤석열 테마주가 탑픽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덕성이랑 급등하기 전에 요것도 방송에서 제가 짚어드렸었고요. 아무튼 뭐 잘 맞출 때도 있고요, 못 맞출 때도 있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뭐 예측을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측 잘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실제로 매수를 했어야 되고 매도를 잘 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대형주 쪽에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주 소부장 IT 반도체 종목들 좋았고요. 이렇게 좋았고 신규 상장주 좋았고, 테마로 어떤 그 뉴스에 의한 테마로서는 오늘 하루 종일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 가지고 금호산업 상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시아나 IDT가 아시아나 항공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재밌는 거는 상승률은 아시아나 IDT가 더 높은데 뭔가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하는 것은 아시아나 항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상승률은 IDT가 높은데 IDT가 아시아나 항공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었고요. 에어부산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장 처음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을 때 아시아나는 이대로 놔두면은 뭐 그냥 망하는 사실 위험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급등하는 게 당연했고, 다만 대한항공에게 이게 호재인가? 얘네가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할 돈이 있나? 자금이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초반에는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오늘 한진칼의 산은에서 8천억 원을 이제 뭐 지원해준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은 산업은행에서
야, 내가 돈 줄게, 니네가 여기 인수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능력도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급등이 일단은 나왔지만, 아시아나만큼 급등을 좀 못했던 부분은 리스크가 지금 딱 하나 정도 존재합니다. 지금 대주주인 KCGI 강성부 펀드 조연화 3자 연합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아시아나에 비해서는 주가가 장중 급등하다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조금 뭔가 좀 이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명암 희비가 엇갈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큐어가 모더나의 백신 뭐 이제 이 뉴스인데요. 모더나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 관련주 중에서는 모든 종목이 기다렸던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뉴스도 읽어보니까는 뭐 헛소문이나 루머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기사가 쓰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아이큐어 측에서는 약간 이제 확답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많이 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라고 뉴스를 보니까 생각이 들고요. 아이큐어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 되게 되면은 또 모더나가 곧 뭐 이제 승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기대감으로 오르던 게 엔투텍이랑 AB 프로바이오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 종목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엔투텍이랑 뭐 AB 프로바이오는 크게 지금 시간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엔투텍만 지금 일단은 시간의 하한가로 좀 가고 있고요. 사실상 뭐 이런 아이큐어에게는 호재가 되는 뉴스고 엔투텍에는 악재가 되는 뉴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나올 줄 알고 대비를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매매를 하면서 급등주 매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악재 이런 거를 잘 뭐 거의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팁이라면 저는 방송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열권에서 매매만 우리가 자제를 해도요, 이런 악재들을 좀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악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계좌를 하나를 쓰기 때문에 엔투텍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실컷 매매하다가요, 이 구간에서 실컷 매매했죠. 이때도 뭐 고가권에서 좀 먹고 상따해서 갭에 먹고 이때부터 잘 관심권에는 잘 안 뒀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스케일만 했고요. 오버나잇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도 그냥 잠깐 스케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얼마나 여기서 갈 어떤 그 시장에서의 상승 기대 심리가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홀딩하고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KPX 생명과학도 제가 뭐 이때 당시에 정지 하루 받고 그 다음날 아마 고점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상한가 한 방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야, 여기서 뭐 거의 거즘 이날까지 포함하면 4연상 올랐는데, 여기서 요거 더 먹겠다고 우리가 덤벼들 자리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항상 과열권에 접어든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뭐 주식하면서 조금 벌다가 한 방에 그냥 쳐맞고 손실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손절을 잘 하고 이제 트레이더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다 매매를 하는 거지만 저도 뭐 이렇게 KPX 생명과학 이렇게 보시면 주도주가 탄생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어떻게 빼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도 제가 한번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요. 점상 먹고, 그 다음날 시가 갭까지 먹었죠. 그리고 나서 요날은 조금 자제하고, 요날 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별로 미련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오늘 뭐 여기서도 이렇게 좀 먹고요. 눌림에 사서 먹고, 이렇게 좀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매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들은 고가권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눌리는 구간들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또 눌림에 사고 팔고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들. 좀 매매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면은 꼭 급등할 때 따라 샀다가 조정 오면 손절치고 이렇게 좀 반대로 하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눌림에 사시고 반등에 파시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돌파 매매라는 게 빠르게 수익을 주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매매이기 때문에 웬만큼 좀 구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안전한 자리들 찾아서 눌릴 때 사고 반등 때 팔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엔투텍은 조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신풍제약이 급락이 나올 때처럼 그런 거라면은 뭐 급락이 나올 때 뭐 이런 구간에서 내가 한번 뭐 추매해서 탈출계를 본다든지 뭐 담아볼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엔투텍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재료 소멸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애가 뭐 반등 한 번 없이 막 이렇게 하한가 가고 떨어지기까지는 하진 않겠죠.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뭔가 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뉴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큐어가 뉴스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그렇다면은 엔투텍의 이번 상승에서의 어떤 그 모더나 관련된 뉴스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정말로 그냥 테마주 성격으로 올랐던 건지, 실제적으로 뭔가 물밑 작업이 되고 있는 게 그래도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엔투텍을 홀딩을 하고 있다면요, 얘는 좀 어설픈 구간에서 어찌됐건 이제 추매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설픈 구간에서 추매를 좀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아시아나 관련주들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한진칼이랑 대한항공이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오후장에 많이 눌렸는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내일 정도랑 내일 모레 정도 흐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음봉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좀 좋지 않나 보이고요. 내일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윗꼬리를 좀 채워가는 방향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원체 또 이 구간에서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뚫고 이렇게 가기는 좀 힘겨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종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익을 났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주도주가 출현을 하면 어떻게 얘를 좀 사골로 빼먹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고요. 여기 아마 돌파 매매로 제가 접근이 들어갔던 것 같고, 여기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여기서 먹고 여기서 또 먹고요. 여기서 이렇게 먹고 또 수익 내고,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 치고 지켜봤죠. 너무 2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은 차라리 기다렸다가 상따를 해야지 여기서 매매할 구간은 아니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이렇게 매매 한번 했고요. 일단은 종가 베팅을 일단은 하기는 했어요. 기술적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근데 일단 뭐 시간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대한항공도 좀 밀리네요.
일단 내일 흐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단연 뭔가 좀 아시아나 말고 단연 어떤 테마 느낌으로서 독보적으로 좀 좋았던 쪽은 신규 상장 테마였죠. 박셀바이오가 단연 주도주고 1등주고요. 얘는 여기서 주도주를 했던 애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있다가 제가 리딩방 회원님들한테도 얘는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상한가도 생각은 했었지만 상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 여기서 조금 절반 사고 여기서 절반 사서 오늘 일단은 그냥 시가에 다 던졌어요. 요렇게 큰 수익 내고 나왔죠.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물론 생각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피플바이오도 들고 있거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쉽게 가주면 좋겠지만 갭이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갭 띄고 죽어버리면, 제가 개인 매매면은 호가창 보면서 그냥 뭐 1, 2초 만에 던질 수가 있겠지만 많은 회원님들 모시고 리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욕심 없이 시가에 정리가 좀 되어졌던 그런 매매가 됐고요. 또 피필바이오는 지금 가지고 있고 아마 박셀이 내일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래서 박셀이 뭐 예를 들어 한 15% 뜨면은 피플은 한 10% 뜨겠죠. 뭐 이런 식으로 피플은 내일 갭이 뜨면 저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도 제가 뭐 오늘 한번 그 주도주를 어떻게 사골 매매를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모니터링이 들어간 순간이 이제 11일부터죠. 11일 이날부터입니다. 주도주였던 대장주가 11선 눌림목까지 나왔고, 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여기 기준선이나 21선 근처까지 밀고 반등이 나오든 간에 반등이 나오면 아마 아주 크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눌릴 때 사고 반등 때 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눌릴 때 사고 팔고, 눌릴 때 물량 모아서 팔고, 눌릴 때 물량 모아서 팔고요. 눌릴 때 물량 모아서 팔고, 물량 모아서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량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제 종가 베팅까지 이어지면서 갔고, 오늘 시가에 다 던졌고, 상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살짝 좀 놓쳐가지고요. 손도 느려가지고 이때 상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놨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사졌더라고요. 뭐 이거라도 만족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저희 리딩반도 큰 수익 내고 나왔고요. 저도 큰 수익을 내고 나왔던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은 이날 금요일날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에 많이 좀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장이 좀 안 좋았으면 오늘 아마도 개파락을 좀 했다가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금요일날 제가 방송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파락 후에 살짝 뭐 밑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예상했던 캔들은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근데 오늘 장이 좋다 보니까 개파락을 하지 않았고 양봉을 이렇게 뽑아주는 모습. 근데 이제 오늘 모더나 관련주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또 있겠죠. 혹시라도 화이자빨,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아이큐어처럼 화이자랑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한 뉴스가 이 KPX 생명과학이나 홀딩스나 우리바이오나 제일약품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만약에 모더나처럼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또 이쪽은 많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엔투텍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그 화이자 관련주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당일 어떤 트레이딩 매매로 좀 끝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태경케미칼이고요. 백신 콜든체인 관련주 중에 지금 태경케미칼이랑 뭐 대한과학도 괜찮아 보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내가
완전한 대장이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종목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태경이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태경 케미칼을 조금 갖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 보이시죠? 너무 좀 어떻게 누가 봐도 좀 비이성적이잖아요. 더 이상 좀 뭐 매물 출회가 될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1일차의 저점 구간을 너무 명확하게 지켜주고 종가 관리를 해놨죠. 그리고 시간에도 조금 지금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콜드체인 쪽은 나올 만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로 나올 만한 게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이제 같은 테마이긴 하지만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다 좋아 보입니다. 태경, 대한과학, SCD 이렇게 좀 보고 SCD도 제가 콜드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뉴스 보니까 좀 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관련 뭐 뉴스도 조금 있고요. 저는 사실 매매를 안 할 거라서 아주 그렇게 깊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저는 매매를 한다면 대한각이나 태경케미칼 쪽으로 할 것 같아서 근데 오텍도 오늘 올라오는 일봉이 너무 좀 예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말 뉴스는 뭐 제가 한 두세 번 언급 드렸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똑같은 말은 제가 그만 반복하고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뭐 물론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뉴스 자체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테마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가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구간에서 가지 않을까? 자리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돈 묶여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올라오면 그때 가서 매매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참 변태의 주포가 변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몬 결국은 가려고 이 안에서 동시효과도 밀고 뭐 쇼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시간에 보니까 한 4% 오르고 있는데 저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뭐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완전히 명확하게 얘가 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만 하고 있어요. 시장도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더나가 좀 빠지니까 얘네가 좀 시간에서 좀 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는 캐몬이랑 SK 케미칼 정도가 있는데 SK 케미칼은 뭔가 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MSCI 편입 이슈로 좀 올랐다가 일단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 내가 뭐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캐몬이 지금으로서는 좀 관련성이 좀 더 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주는 지금 대한해운이 대장인데 단일가에 들어가 있고 장이 지금 좋잖아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HMM은 저는 요때 단기 이제는 고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장 끝나고 뭐 파생상품 손실 악재가 있어가지고 잠깐 밀렸다가도 금방 지금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예상했던 단기 고점이 아니라 조금 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켜만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은 뭐 지금 굳이 대한해운이나 HMM을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오를 애들은 또 계속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코스피랑 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로 접어들면서 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시 3차 팬데믹의 지금 우려감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구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코로나 수혜주들이 꿈틀거림이 좀 있었고요. 지리한 조정 구간에서 고개를 다시 드는 과정 안에 있었고, 이게 새로운 파동의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마디의 시작이 될 건지, 그냥 어떤 끝구간, 파동의 끝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될런지는, 이거는 뭐 차트나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뭐 정은경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브리핑한 거를 보면 뭐 수주 내에 한 300에서 400명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주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일단 아무튼 해야 되겠죠. 그냥 주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우리가 또 바랄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또 이 코로나 관련주를 참 매매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일단 초미의 관심사는 내일 정도가 되겠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격상하는 분위기로 지금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격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움직임을 보인 게 GH 신소재가 움직였고요. 음압병동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포장재 관련주 중에서 한국 패키지가 움직였고, 물론 이제 대형 포장도 움직였지만 대장으로서는 지금 GH랑 한국 패키지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끼로만 보면은 정말 야 얘도 어마어마하게 끼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애라서, 교육 관련주 YBM넷 요렇게랑 진단키트 쪽 시젠이랑요. 그러니까 시젠은 뭐 이제 등락폭이 큰 이제 테마주의 성격은 아니지만 뭔가 매매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스윙의 개념으로 좀 매매할 때 좀 편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제 말고 진단키트 중에서는 지금 뭐 휴마시스나 그다음에 진매트릭스 정도가 차트로서는 좀 뭐 괜찮아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오늘 이낙연 주인 휴림로봇이랑 삼부토건이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얘네들도 사실 좀 너무 그 주가의 위치가 고가권이라서요. 제가 뭐 이런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특히나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이 좀 자칫 잘못 걸리면은 추세의 끝에서 급락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애가 뭐 바이든 관련주, 인맥주로 움직였었던 한성기업이 있는데요.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추세가 이제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부토건도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추세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매물 확 쏟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면서 손절선 좀 이제는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말 동안에 그 윤석열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뭐 1인이 3인이 뭔가 좀 조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 뉴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 홍정욱 관련주들이 반대 급부로 시속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내리면 홍정욱 주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KNN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주가 올랐죠. 덕성우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와서
아무튼 뭐 이렇게 두 개 종목 놓고 보면서 시속 게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